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전자상거래와 전통적인 상거래 비교를 통해서 판매 거점이라든지 고객 대응, 그리고 마케팅 활동, 고객의 수요 파악, 거래 시간, 거래 대상 지역, 유통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어떤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를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자상거래의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영향. 전자상거래의 영향.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영향에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전자상거래의 영향에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모든 것이 버블 효과입니다. 하나가 긍정적이면 반대쪽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첫 번째로 긍정적 측면입니다. 긍정적 측면 첫 번째로요. 첫째,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판매 거점입니다. 즉 상점이나 점포가 필요 없어서 상점이나 고정된 점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절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상점이 필요 없으면 월세를 낼 필요가 없죠. 그죠? 고정 비용 및 간접 비용의 절감입니다. 왜? 간접 비용의 절감이죠. 고정 비용이나 여러분들 어떤 가게를 운영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전기료, 관리비 이러한 것들이 전부 간접 비용에 들어가고요. 고정 비용은 일률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접 비용이나 고정 비용의 절감이 더 긍정적 측면의 첫 번째고요. 둘째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그 비교해서 봤을 때 영업시간에 제약이 없었어요. 그죠? 영업시간 제약이 없다. 다시 말하면 24시간이다. 24시간이 언제나 내가 자고 있더라도 소비자는 어때요? 전자상거래에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선택해서 구매하고 결제하는 이런 구매 선순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제약이 없어서 물리적 한계의 극복이죠. 셋째, 글씨가 잘 보일지 제가 동영상을 잠깐 앞에 봤을 때 보이긴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글씨를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이 강의를 시청한 후에 댓글로 주시면 제가 바로 그 내용이나 자료를 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같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어떠나요? 인터넷 이 상거래는 어때요? 나 혼자 하나요? 아닙니다.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쌍방향 통신이 가능해서
구매자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욕구라든지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다. 어디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 소비자 요구에 따라서 개발해서 판매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케팅이 적극적 마케팅이 됩니다. 적극적 마케팅을 구사해서 마케팅의 성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상거래는 쌍방향 통신이 가능해서 구매자의 욕구에 맞는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구사하기 때문에 마케팅 성과를 높일 수가 있고, 적극적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매출과 직결이 돼서 매출 향상을 높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네 번째를 말씀드리면, 넷째. 도소매상의 중간, 아까 전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했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소매상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합니다. 중간 유통 단계, 중간 유통을 배제합니다.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배제에 따른 이거 배제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운송 비용. 그죠? 중간 유통에서 운송 비용, 운송 비용. 그다음에 점포 유지 비용. 그리고 유통 마진. 왜요? 중간 유통자가 있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통 마진 등 그러니까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통 비용 절감. 시장에서 어떤 이러한 유지 비용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어때요? 가격 경쟁력이 높아갑니다.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류를 팔 때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땡장사가 있습니다. 땡장사가 있다면 제일 먼저 의류를 수입하거나 의류를 만드는 공장에서 많은 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왕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중땡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땡장사라고 얘기합니다. 속된 말로. 그러면 우리가 땡장사가 판매되는 그런 의류 같은 경우들이 되게 가격이 싸죠. 그런 유통을 거쳐서 나오는데도 우리 소비자들은 그 밑에 중간 유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전자상거래에서는 바로 유통비용이나 유통 마진이 싸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배제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소비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 물건을 제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도소매의 중간 상인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제조자도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유통마진이나 운송비용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체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는 그 인터넷 상거래가 현실화되기 전에는 다섯 번째는 인터넷 상거래가 현실화되기 전에 유통망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인터넷 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지구촌 어떠한 곳이라도
모든 고객과 직접 접할 수가 있고 또 지역적 제한이 없어서 기업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입 및 시장 확대가 용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역에 관계없는 그래서 뭐라 그러죠? We are the world라고. 우리 지구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이 물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는 뭐가 돼야 돼요? 인터넷이 가능해야 됩니다. 인터넷이 가능할 때 지구는 지구촌의 모든 고객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 제한이 관계가 없다. 지역적 제한이 관계가 없다. 새로운 그 시장에 대한 진입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어떤 물건을 개발하고 생산했었을 때 이것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일본을 가야 하고 미국을 가야 하고 동남아시아를 가야 하고 유럽을 가야 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그래서 그 바이어들을 일일이 만나야 했었던 그런 예전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내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물론 거기에 대한 런칭을 할 때 제품에 대한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용도, 기타에 대한 활용 가치에 대해서는 물론 영어나 그 지역에 맞는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적인 언어를 구사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제품을 런칭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제약 조건은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 확대가 용이하긴 하지만 거기에 맞는 지역적인 국가적인 언어 구사를 통해서 제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다시 말하면 뭐 번역 시스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그 제품에 대한 번역을 통해서도 제품에 대한 어떤 용도라든지 사용 설명서를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번역 시스템이 그렇게 100%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요구하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언어에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6번째가 되겠죠. 6번째는 대금 결제가 네트워크를 통한 그 사이버 캐시 등 전자 결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6번째는 결제 시스템이죠, 그죠? 6번째 결제 시스템인데 이거는 사이버 캐시예요. 사이버 캐시는 여러분들이 다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뭐 페이팔이라든지 세계적인 뭐 그런 그 결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전자결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이 편리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거기서 원하는 것을 전부 달러, 이 US 달러로 해야 되죠, 그죠? US 달러로 물론 뭐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US 달러로 해야 돼요. US 달러는 우리가 원화로 갔을 때 US 달러로 바꿔서 다시 그 나라에 환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원화를 지급하면 그 모든 것을 세계적인 그 결제기구, 결제회사에서 전부 그것을 대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이버 캐시 등으로 인해서 판매자나 소비자가 서로 공통적으로 결제와 어떤 그 대금 물건에 대한 그 불안한 대금 결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6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를 보면요. 4번째 설명했던 중간 유통 배제 단축시키는 대신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합니다. 예컨대 인터넷에서 거래 상대를 검색하거나 거리를 알선해주는 뭐 신용평가 기업이라든지 인증업,
거래대금에 대한 전자식 결제와 같은 대금 결제 금융업,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일괄 수송을 수행하는 물류업 등 새로운 창출이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여기가 볼까요? 일곱 번째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사업이 나타나게 되죠. 금융업이라든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일괄 수송을 수행하는 물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나타나게 되죠, 그죠? 물류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금융업. 이건 뭐죠? 페이팔과 같은 결제 시스템이죠, 그죠? 결제 시스템 보이나요? 물류업과 결제 시스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유통 경로를 단축시키는 대신에 새로운 그 사업들이 새로 생겨나게 되죠. 지금까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으로 봤을 때 일곱 가지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정적인 측면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